네, 그러면 이번에는 필드랑 메서드에 이어서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성자의 이름은 여러분들 메서드처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딱 정해지는 순간에 생성자 이름은 딱 그냥 고정입니다. 자, 두 번째, 반환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서드 배우실 때요, 보이드의 의미가 뭐죠?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환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자, 다시요. 보이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반환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환 타입입니다. 자, 여기 생성자가 반환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보이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인트니 더블이니 보이드니 이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환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메서드에서의 보이드라고 하는 것, 리턴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환 타입과는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생성자의 주요 역할은요,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A는 UA라고 하는 거, AA는 UA, 객체 생성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하고요. 뒤에 생긴 모양이 메서드 호출하듯이 소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근데 이 생성자의 출력이 뭐가 나온다면 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생성자의 출력 자체가. 그러면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생성자의 역할 자체가 객체를 찍는 거니까요. 붕어빵 기계로 설명드리면 이 생성자의 기본적인 역할은요, 붕어빵 찍는 게 결국엔 생성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를 생성하는 거에 플러스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내부에서 필드를 초기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m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초기화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자라고 하는 것 뱃속에서 여기서 지금 생성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그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m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초기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초기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흰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필드는 강제 초기화가 될 거고요. m이라고 하는 값은 0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가만 내버려 두면. 그럼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또는 뭐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직접 마이너스 10이나 플러스 100을 집어넣어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성자의 역할이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자 내부에서 그 필드 값 초기화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성자의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반환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보이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안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생성자가 없다라고, 생성자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어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생성자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럼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얘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클래스 내부에는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4종류만. 지금 얘는 분명히 생성자를 이제까지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 그런데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성자가 객체를 만드는 거라면서. 그러면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는 붕어빵 얘기로 하게 되면요, 붕어빵을 찍을 수 없는 붕어빵 기계란 소리입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객체 만드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생성자는 붕어빵을 찍는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붕어빵을 찍을 수 없는 붕어빵 기계를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애초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를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클래스는 지금 생성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생략하게 되면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자를 추가해 줍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을 찍을 수 없는 붕어빵 기계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실제 컴파일러는요, 생성자가 없네? 라고 해서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이게 컴파일러가 추가해 주는 생성자의 모양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A라고 하는 클래스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생성자 이름은 A로 고정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소괄호가 있는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성자도 메서드처럼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랑 생긴 모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리턴 타입이 없다는 걸 제외하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생성자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입니다. 자, 컴파일러는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줍니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생성자가
클래스에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추가를 안 해줘도 어차피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래스,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노파심에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생성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AA는 U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놈이 호출이 된 겁니다. 이게 호출된 겁니다. 생성자가 호출되면 결과로 뭐가 나온다고요? 객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생성자가 어차피 객체를 만드는 거면 이 A 생성자 AA는 UA라고 썼을 때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얘를 호출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그 생성자를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호출됐던 이유가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가 호출됐던 겁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만들어준 생성자를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말씀드렸죠.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기능이 그 생성자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여기에 되게 많은 코드가 막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호출되는 순간 내부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코드가 기능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여기에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도. 아니, 그러면 여기 중괄호에는 뭘 써요? 이 중괄호 안에 바로 이걸 쓰는 겁니다. 필드를 초기화하는 기능들. 다시 말해서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괄호 안에. 그럼 생성자는 어차피 호출되는 순간에 이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중괄호 안에는 객체 생성 이후 할 일들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객체를 만들어 놓고 필드 값을 뭐 일씩 증가시킨다던가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특정 메소드를 호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여기 괄호 안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객체 생성한다고 해서 이 실제로 뭐 무슨 많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생성자가 텅텅 비어져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거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 자, 그럼 그 중에서 여긴 필드 있나요? 있죠. 메서드 있나요? 있죠. 생성자? 있죠. 이너 클래스만 없고 나머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온 케이스입니다. 그럼 내가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컴파일러는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한테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란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본 생성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자, 그러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추가해줄까요? 안 추가해줄까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컴파일러가 이걸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붕어빵을 못 찍는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붕어빵을 찍을 수 있도록 기본 생성자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는 잘 보시면 붕어빵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붕어빵을 찍는 기능이 있는 클래스입니다. 붕어빵을 찍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당연히 추가적인 생성자를 줄 필요가 없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컴파일러가 추가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그럼 이제 이거 갖고 A라고 클래스하고 객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AA는 UA. 자, 이렇게 썼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왜? 이 생성자를 호출했으면 호출하러 갈게요. 갔더니 그렇게 생긴 생성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 생성자는 없습니다.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생성자는 여기에는 그런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내가 객체 생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생성자는 입력 매개 변수로 정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만 생성자로 호출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다시 말해서 3이라고 한 이렇게 숫자를 써볼게요. 그럼 이제 숫자를 받을 수 있는, 정수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 생성자는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제 객체가 스스로 생성이 되겠죠. 생성자는 호출만 되면, 그것이 있어서 호출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객체를 AA는 UA, AA는 UA, 무조건 객체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동안
내가 생성자를 직접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계속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지, 이제 생성자를 직접 설계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 생성자에 맞도록 생성자를 호출해야지만 적절히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클래스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A라는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내가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 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를 어떻게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A는 UA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이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요, 내가 기본 생성자를 내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기본 생성자 직접 만들어줬으니까 일단 생성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컴파일러는 더 이상 생성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자, 아무튼 내가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게 기본 생성자죠. 이거 갖고 만들려면 BB는 UB 해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기본 생성자 하나 딸랑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호출돼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C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C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내가 생성자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때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정수값을 받는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생성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난 딸랑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정수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만 있으니까 정수값을 매개변수로 넘겨주는 생성자를 호출해야지만 얘가 제대로 호출될 겁니다. 마치 메서드를 호출하듯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자, 생성자도요, 메서드랑 기본적인 기능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거 개념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르죠. 객체를 생성하는 데만 사용되는 특정한 메서드,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리턴 타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리턴 타입은 올 수가 없어요, 앞에. 물론 수식은 올 수 있습니다. 퍼블릭이니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메서드가 지금 생성자가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개입니다. 메서드가 오버로딩 됐던 것처럼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가 다르면 다른 생성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붕어빵 기계는요, 붕어빵을 찍는 방법이 3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생성자가 붕어빵을 찍는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도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생성자가 3개라고 하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3개 있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성자가 10개면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성해도 되고, 이렇게 A3과 같이 생성해도 되고, 3,5와 같이 이렇게 생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객체는 그때그때 거기에 맞도록 시그너처를 찾아가서 그 적절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셨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하면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특정 메서드 형태, 이 정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특징적으로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리턴 타입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넣어주고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추가해주는 기본 생성자 안에는 중괄호 안에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건 생성자는 호출되는 순간 이미 객체는 만들어진 거고요. 호출된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생성자 중괄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간에 객체를 만들어진 거고, 객체를 다 만든 다음에 이거 출력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중괄호 안은 객체가 출력된 다음에 이후의 작업을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성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성자랑 필드랑 메서드 이 3가지의 주요 요소, 내부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별도의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좌의 마지막으로요, 디스 키워드랑 디스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붕어빵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붕어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슈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슈크림이라고 하는 놈은 붕어빵 뱃속에 슈크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 안에도 당연히 슈크림이 있겠죠. 클래스 안에도 필드가 보이잖아요. 클래스 안에도 필드가 있잖아요. 객체 뱃속에도 필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건 붕어빵 기계에서 슈크림 빼드시면 안 된다면서요. 어디서? 붕어빵에서,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가 아니라 붕어빵에서 슈크림을 빼서 드셔야 된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A 가지고 내가 객체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EMN이 아니라 EM과 EM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앞에서부터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메서드 사용할 때 보면 그럼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필드, 모든 메서드, 모든 이너 클래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멤버는 이 붕어빵 뱃속에 있는 걸로만 사용해야 된다. 여기 뱃속에 있는 걸로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메서드를 내부에서 호출할 때는 누구점 프린트 이렇게 호출 안 하고 그냥 프린트라고 호출했잖아요. 얘는 분명히 메서드인데 객체 뱃속에 있는 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옆집에 있다고 그냥 자기 혼자 사용한 거잖아요. 프린트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제가 돌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러분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외부에서 호출하는 것 그 두 가지 비교한 부분을 보시면 압니다. 자, 메서드 내부에서는요, 그냥 메서드 이름을 호출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가 다 깨지는 겁니다. 메서드든 필드든 이너 클래스든 걔네들은 다 멤버이기 때문에 객체 뱃속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M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M이라고 하는 건 여기 M 필드죠. 이 필드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어디 뱃속에 있어요? 객체 뱃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객체 뱃속에 있으니까 항상 누구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객체 뱃속의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M은 어쩌고 N은 어쩌고 쓰게 되면 내가 마치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앞에 얘기한 거랑 맥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언제는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맥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요. 여기 M이라고 하는 값과 N이라고 하는 값, 필드와 메서드, 이너 클래스 모든 멤버는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던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하던 항상 객체 뱃속의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M이라고 되어져 있고 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필드입니다. 이 두 개가 필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드라고 하는 놈은 항상 객체 뱃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썼죠. 다시 말해서 누구 어쩌고 점 M 어쩌고 점 N 이렇게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ini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init라는 메소드 그냥 호출했단 말이죠. 하지만 원래는 어쩌고 점 init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다 이 붕어빵 뱃속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든 클래스 내부에는요. 정확하게는 메서드 내부인데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의 내부인데 여기 안에서는요.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this 키워드가 뭐냐면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 안에서 내가 this라고 쓰게 되면 이 this는 A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미 내가 A는 new A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미 클래스 내부에서는요. 그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A, this는 new A 이런 객체가 만들어져서 요 this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메소드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m과 n이라고 하는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필드는 앞에 네모칸 점, 점 필드, 점 프린트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 점 대신에 객체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객체점 m, 객체점 필드, 객체점 메소드. 여기 앞에 자동으로 뭐가 붙냐면 컴파일러가 this.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메서드잖아요.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객체 걸 사용해야 되죠. this.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체 붕어빵 뱃속에 있는 M, 붕어빵 뱃속에 있는 N을 사용한 거지 절대로 위에 있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내부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냥 메서드 이름만 불렀던 건 실제로
컴파일러가 그 앞에다가 this점이라고 하는 걸 붙여줄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this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메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클래스의 객체, 그 객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시 그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is.m, this.n, 그리고 this.init라고 해서 모든 필드와 메서드 앞에는 this가 붙는 겁니다. 자, 이 C라고 하는 거 볼게요. C라고 하는 건 지역 변수예요, 필드예요. 자, 여기에서 지우고요. 여기에서 A, B, C라고 하는 건 다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는 당연히 객체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 앞에는 this가 붙지 않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 메서드를 사용할 때조차도 항상 객체점 필드, 객체점 메서드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클래스 내부에서 메서드에서 그거를 사용할 때는 내가 그걸 생략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this점을 붙여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this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럼 그냥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냥 필드 메서드 그냥 호출하고 클래스 외부에서만 객체 만들어서 호출하면 된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this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과 n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여기 m과 n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m과 n이라고 하는 것이 필드도 있고 지역 변수도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자, 그런데 요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진 중괄호가 사라질 때까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요 m과 n이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을 수 있습니다. init라는 함수가 끝날 때까지. 이 m과 n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있는 필드 m과 n은요, 이 중괄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구간에서는요, 두 개의 m과 두 개의 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지역 변수 m과 n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필드 m과 n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m에다가 m을 집어넣었다. 입력으로 받은 값에다가 m에다 m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m은 어떤 m일까요? 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잘 들으세요. 같은 공간에서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그 m 값을 사용할 수,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여기서 지역 변수 m과 필드 m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있을 때는요. 무조건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 m도 이거고요. 이 m도 이겁니다. 이 n도 지역 변수고요. 이 n도 지역 변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필드는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 변수, 자기가 자기 값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AA는 UA, 외부에서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쓸 때 이렇게 썼겠죠? 자, A.init, in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요, 3과 4를 넘겨줬어요. 자, 그럼 보세요.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M으로 들어가겠죠. 4라고 하는 값은 N으로 들어가겠죠. 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필드에다 집어넣고 4라고 하는 값을 이 필드 n에다 집어넣고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다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m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은 다 지역 변수니까 컴파일러가 당연히 this를 안 붙여줄 거란 말이죠. 지역 변수는 this를 안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m과 n이라고 하는 놈은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초기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초기 값은 필드니까 int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0일 거잖아요. 그래서 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여기다가 3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넘겨줬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길 바래요. 바꿔 얘기하면 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필드 값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지역 변수를 나타내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this점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this점을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당연히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갖고 왼쪽도 오른쪽도 다 뭐라고 생각해요?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니까 this를 자동으로 안 붙여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지역 변수와 필드의 이름을 동일하게 작성을 한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m이라고 하는 것의 필드를 가리키는 건지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변수를 가리키는 건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직접 this라고 하는 것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this.m이라고 하는 건 객체배 속에 있는 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m을 써줬어요.
그럼 가까운 의미니까 이 지역 변수 m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넘겨받은 지역 변수 m을 필드 m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 4를 넘겨주면 실제 필드 값으로 3과 4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드 이름이랑 지역 변수 이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필드 이름이랑 지역 변수 이름을 다르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mn인데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이거 없어진 상태에서 ma, np라고 썼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얘는 100% 지역 변수입니다.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밖에 없으니까 100% 필드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컴파일러는 여기에다가 this를 붙여줄 겁니다. 100% 필드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전혀 혼돈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this를 써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바 API를 보시게 되면요. 자바 API의 거의 80%, 90% 가까이가 필드와 이 지역 변수, 메서드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구분해주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his 키워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this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this 메서드예요. 생긴 거는 무지하게 비슷한데요. 뒤에 메서드 호출할 때는 괄호로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s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이 this 메서드는 this 키워드랑은 개념상으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this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클래스 내부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다른 거 호출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요. 첫 번째로 this 메서드는요, 생성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메서드 내부에서는 this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중괄호 이후에는 첫 줄에 위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자에 와야 되고 중괄호 이후 첫 줄에 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생성자의 첫 줄에만 올 수 있습니다. 자의 첫 줄에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생성자죠. A라고 하는 생성자죠. 이 생성자의 첫 줄에만 올 수 있단 말이죠. 이거가 이 다음 번으로 오면, 다시 말해서 줄이 바뀌면 오류입니다. 두 번째 줄에 오니까. 또는 메서드에서 호출해도 오류입니다. 생성자 내부에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이 this라고 하는 거,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슈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슈퍼라고 하는 거랑 this라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슈퍼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생성자 내부에서만 올 수 있고요. 첫 줄에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his랑 슈퍼는 같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를 첫 줄에 쓰면 this는 두 번째 줄에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this를 첫 번째 줄에 쓰게 되면 슈퍼는 두 번째 줄에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개는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무조건 첫 줄에 와야 된다. 생성자 첫 줄에 와야 된다. 일단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그거는 문법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생성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생성자가 두 개 있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성해도 되고요. 이렇게 생성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걸로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으니까 기본 생성자 호출하러 갔습니다. 가면 객체 생성한 이후에 얘를 추가로 호출하는 거죠. 그게 생성자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성자 호출해 볼게요. 자, A3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int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될 거잖아요. 그럼 int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러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줄에 뭐가 호출했습니까? this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잘 보세요. this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호출됐는데, 이때 this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입니다. 그럼 자기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면,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이름은 무조건 클래스랑 이름 똑같아야 되니까 A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긴 거, this 대신에 그냥 A라고 바꿔주십시오. 클래스 이름으로. 그럼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호출하라 라고 하는 의미랑 동일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A,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this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긴 생성자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을 호출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게 되면,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this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 생성자를 호출해야 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생성자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필드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필드를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A라고 하는 생성자에서는 필드 값을 1, 2, 3, 4로 호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A는 M 값에다, 1 값에다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2, 3, 4라고 호출했습니다. 세 번째 생성자는 A랑 B를 받아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에다가 집어넣고요. 나머지 3, 4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성자, 이걸 이렇게 쭉 쓰는 거 대신에 고쳤어요. 디스 메서드로. 첫 번째로. A라고 하는 첫 번째 기본 생성자에 대한 1, 2, 3, 4를 그대로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이만큼이 돼서 중복이 되잖아요. 뒷부분이. 그럼 두 번째는 중복하는 거 쓰지 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면 일단 디스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요. 그럼 여기 디스라고 하는 건 뭘 호출하겠다는 소리입니까? A 호출하라는 소리잖아요. A 생성자, 기본 생성자니까 얘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얘가 호출되는 순간에 이미 벌써 1, 2, 3, 4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M1만 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까? A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4줄의 코드가 몇 줄로 바뀌었습니까? 2줄의 코드로 바뀌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필드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성자별로 필드를 동일하게 초기화하는 경우 약간 다른 것만 추가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기존 하나만 정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필드가 4개밖에 없는데요. 필드가 만약에 100개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 100줄이죠. 이거 100줄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99줄이 똑같잖아. 얘랑은 99줄이 동일한 경우잖아요. 첫 번째 것만 값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생성자는 어차피 동일하게 쓴다고 쳐더라도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디스를 사용하게 되면 100줄이 2줄로 끝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디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잘 보세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첫 번째 거 A 값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얘랑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뭐만 달라져요? 얘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M1, M3, M4는 동일하고 M2만 추가적으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는 누굴 호출하면 될까요? 두 번째 거 호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A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여기 A 바뀌면 결국엔 이렇게 생긴 거 받을 수 있는 호출하는 거잖아요. A가 뭔데? A는 인트 값이잖아요. A가 인트 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니까 얘가 호출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만약에 내가 디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만약 클래스 이름이 A라고 했을 때 A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디스 3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A 3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인트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겠죠. 자, 만약에 제가 디스 5.8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A 5.8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겁니다. 아마도 A 더블 뭐 이렇게 생기는 놈을 호출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생성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매개 변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생성자를 또 다른 생성자가 호출할 때는 디스 3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된다는 소리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매개 변수로서 그러니까 그 클래스 내부의 구성 요소로서 필드 메서드에 이어서 생성자를 배우셨고요. 추가적으로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랑 디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디스 키워드는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클래스 내부든 클래스 외부든 모든 필드와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객체점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성자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첫 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디스 메서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